네, 이번 시간에는 사칭 연산과 연산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칭 연산을 할 때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의 의미의 변수를 만듭니다. 먼저 x는 6이라고 하고요. y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칭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리절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절하게 x와 y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9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빼기, 곱셈, 나눗셈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뺄셈,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일단 정수형으로 이렇게 더했기 때문에 결과값도 다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나눗셈을 하게 될 때는 변환값이 실수형으로 바뀐다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실수형으로 변한다. 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와 몫을 구하는 코드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임의의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x는 뭘로 할까요? 30으로 하고요. 다음에 y 값은 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시를 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몫이 나오죠. 그죠? 이 표시는 몫이 7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나머지를 구할 때는 프린트하고 x %y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제곱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x는 b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x 더하기를 2번 합니다. 2번 하게 되면 이의 2승은 우리가 4를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3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8. 4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 사칭 연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초법 중에서 문자 같은 경우나 향후에 배우게 리스트에서도 우리가 사칭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와 나눗셈은 뺄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고 곱셈과 그 다음에 덧셈은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을 또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오픈 타이틀을 2건 연산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2건 연산자 x는 418로 해주시고 y는 435로 해줍니다. 이때 이 결과값을 다시 x는 y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비교가 돼서 폴스라고 나오죠.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430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트루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의 연산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조건 연산자죠. 그 조건 연산자 중에서 특히 부동의 연산자 사용을 할 때는 총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양쪽이 양변이 같다. 이것은 양변 중에 하나는 다르다. 그죠? 같지 않다라는 그 뜻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트루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x가 y보다 크다. 그 다음에 프린트 x는 y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가 통해서 트루값과 참과 거짓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프린트 함수만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배우는 인풋 입력 함수가 있습니다. 입력 함수를 우리는 인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숫자를 인풋 그 다음에 이메일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X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숫자를 입력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이메일 숫자 이제 100을 넣어줍니다. 100을 넣어주면 숫자 이제 100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칭 연산을 통해서 또는 부동어 연산자를 통해서 뭔가 참과 거짓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려면 뭔가 하나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특정한 어뢰를 만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y는 input 이미에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result 해서 x 플러스 y print result 이런 식으로 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100, 418, 그다음에 430 이렇게 더하면 분명히 입력된 숫자는 x와 y 각각 418, 430인데 이 결과값을 보게 되면 418에서 430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어서 붙여졌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원했던 기대하는 그 덧셈의 숫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보시면은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18, 그 다음에 430 입력해주면 여기 이제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형 변환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필요한 거는 형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진행할 때 양 사이드에 이렇게 int라고 옆에다가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848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가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진행을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타입ing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로 변환해주는 형 변환 작업을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실행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트루 값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뭐 2가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그 다음에 똑같은 꼴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 2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원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조건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표를 얻겠죠. 이 부분은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 엔드 조건과 5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미 프린트볼로 슬라이드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초법 사진연산과 그 다음에 연산적 비교, 그리고 인풋함수, 그 다음에 형변환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